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1978년 12월 16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타이완과의 단교를 발표했습니다. 1979년 1월 1일 중공과 수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미 의회에서도 이견은 있었지만 카터 행정부는 냉전 시기에 중공과 손을 잡고 소련을 견제한다면서 이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타이완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각지에서 반미 애국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타오 유엔 현에서는 80만 명이 모여 미국이 냉방을 벌이고 공비와 손을 잡았다면서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전역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연대 서명을 하고 반미 포스터를 붙이는 등 반미를 해야 애국이란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타이베이의 미 대사관 앞에서도 매일 항의 시위가 벌어져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대사관 앞에서 타이완 사람들은 카터 고향에서 생산되는 땅콩을 길바닥에 버리고 밟는 시위도 벌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타이완을 달래기 위해 크리스토프 국무차관을 보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당시 외교부 상무차장인 첸후가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냉방 미국이 타이완을 버린 데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보고 서러움에 복받친 타이완인들은 크리스토프 차관의 차량을 막고 계란을 던지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로부터 40여 년 후 크리스토프와 같은 직급인 키스 크라크 국무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정확히 단교 과정의 역순입니다. 크라크 차관은 4월 동안 수도전장 행정원장과 우자오시의 외교부장, 차잉원 총통을 예방했습니다. 총통부에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창업자 짱종모 전 회장과도 만났습니다. 크라크 차관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날 중공은 18대 전투기로 타이완 해협을 위협 비행했습니다. 타이완 공군도 이에 맞서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고 20여 차례 경고 방송을 해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크라크 차관의 전용기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중공 외교부는 펄펄 뛰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보건장관에 이어 국무부의 2인자 크라크의 방문은 중공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이 정교하게 스케줄을 짜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고 타이완 독립 세력의 길을 살려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차관은 9월 19일 신베이시 진리대학 교회에서 열린 리덩의 전 총통 추모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차잉원 총통과 라이칭더 부총통, 수전창 행정원장 등 타이완 정부 요인과 외국의 사절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 통치 시절과 국민당 계엄 시기를 거치면서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거인의 업적을 다시 새겼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됐었던 시기 타이완의 주권을 지키고 정체성을 확립했던 그의 추모 예배는 시기적으로도 역사의 한 챕터가 넘어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크라크 국무차관은 상당한 인생 스토리가 있는 인물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락키 리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공구점을 했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유년 시절 그는 선반과 용접 장치가 있는 부친의 작업장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부친에게서 직업윤리를 배웠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크라크는 퍼듀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2학년 때 캠퍼스를 찾은 GM 직원의 눈에 띄는 덕분에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GM에 입사해 오토메이션에 기여한 공로로 고속 승진해 최연소 부회장이 됩니다. GM에서 10년을 근무한 크라크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B2B 전자상거래 업체 아리바를 창업해 매출 7조 달러 규모로 성장시킵니다. 이때 마윈의 알리바바와도 인연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공 산업 스파이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밖에도 전자인증 소프트웨어 다큐사인의 CEO도 지내게 됩니다. 이후 그는 리더십 멘토로 변신하면서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2019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대가 필요한 인재로 떠오른 그를 발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그는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중공의 인터넷 산업을 차단하기 위해 발표한 클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도 크라크의 아이디어입니다. 케이스 크라크 국무차관의 타이완 방문과 함께 미국은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외신들이 포트리스 타이완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뢰와 크루즈 미사일, 드론을 포함한 7가지의 주요 무기를 타이완에 판매할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는 방어용 무기뿐 아니라 지금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공격 무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할 무기의 세부 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 대략의 내용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M142 하이마스 고기동 다연장 로켓을 꼽고 있습니다. 6발의 로켓이나 1발의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무장한 강력한 장거리 포병 화력입니다. 흔히 강철비라 부르는 M270A1 다연장 로켓이 궤도 차량으로 중량이 나가 신속한 대체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전술 차량 탑재형으로 개량한 겁니다. 타격거리가 300km 이상이라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바로 푸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의 작전 개념은 침공하는 중공군을 해안에서 경멸하는 건데 이 무기는 타이완 해안 방어 수준을 넘어 중공 해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M109 팔라딘 자주포도 무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정거리 30km에 155mm 자주포지만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월 1일 미국은 뉴멕시코주에서 마하 5의 초고속 포탄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포탄으로 미사일을 맞추는 것은 거짓말처럼 들리는 엄청난 기술의 진보입니다. 재래식 포탄으로 무장한 M109라도 타이완 육군의 포병 화력은 상당히 증강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대함 미사일 하푼의 육상 배치형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공중 발사 버전은 타이완의 F-16에 장착되는데 해안 발사형까지 더해지면 중공의 항공모함에 대한 억지력은 아주 강해집니다. 이 밖에 MQ-9 무인기와 대잠 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스마트 기뢰, 제블린과 토우 대전차 미사일도 무기 판매 예정 목록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지는 가늠하기 힘듭니다. 전선이 타이완 해협을 넘어 남즈나 해까지 확장될 수 있는 데다 인도와의 군사적 대치 상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